네,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어, 오늘은 제가 일단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그, 기출이랑 다섯 번째 과제 보내주셨는데, 그거 대신에 기출은 풀고, 오늘 2021년도 기출을 풀고, 제가, 어,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기출도 구해가지고, 프로블럼 셋 푸는 거보다는 시험이 뭐, 막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이걸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일단은 푸는 걸로 할게요. 어, 네, 그러면 일단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풀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이거는 별거 아니죠. 그냥 푸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two period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intertemporal 모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첫 번째 피리어드에 소비를 하고 두 번째 피리어드에도 소비를 하는데 둘 사이에 이제 저축과 타입 빌려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빌려주고 빌려오는 이자율이 둘 다 R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느냐면 일반적인 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재화지만 내가 첫 번째 피리어드에 소비하는 거랑 그러니까 X1이랑 두 번째 피리어드에 소비하는 거랑 X2랑 전혀 다른 재화라고 두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제가 그냥 이걸 따라가면서 다시 풀게요. 얘는 지금 식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는 루트로 돼 있지만 제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제약식은 어떻게 쓰냐면 일단 아무 두 개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재로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현재 X1개만큼 소비를 하고 미래 X2개만큼 X2만큼 소비를 한다면 그것의 현재 가치는 X1에다가 지금의 X1 소비하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R분의 X2 요게 지금 내가 소비하려고 하는 묶음인 X1, X2라는 소비 묶음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또 얘는 그러면 소득이랑 같아야 되니까 지금 문제에서 소득이 M1, M2로 주어져 있었죠. 얘도 그러니까 똑같이 현재 가치로 맞춰줘야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기준점을 이제 첫 번째 피리어드가 아니라 두 번째 피리어드로 둬서 미래 가치로 생각을 해도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여기서 얘는 지금 x1, x2가 현재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낼 거고 왜냐하면 x2라는 건 미래에 소비할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뭐 어떤 예를 들어 노트북을 사는 거랑 한 한 달 뒤에 노트북을 사는 거랑 지금 시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현재 사는 게 더 좋겠죠. 그걸 그래서 우리는 미래 소비를 할인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현재 시점에서 할인한다고 하는데 그걸 뭐 영어로는 디스카운트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R이 여기서는 interest rate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일종의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만큼 내가 얘를 할인해 준다. 왜냐하면 얘의 가치는 즉 내가 여기서 X2만큼 뭔가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만큼 내가 아껴놨으면 요만큼만 아껴놨어도 미래에는 여기다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을 거니까 x2만큼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x2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로 나눠준 저 할인된 값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요 밑에 있는 x1을 미래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현재 내가 x1을 가지고 있으면 x1의 미래 가치는 당연히 1 플러스 r 이자율을 붙인 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로 소득을 표현하면 예산지역식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요걸 가지고 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라그랑지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이제 간단하죠. 계산하면 돼요. 뭐 제가 계산이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시험을 볼 때는 사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 제가 나름 여기저기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아니면 좀 덜 헷갈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면 중간중간에 좀 계산을 직접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예산 제약식은 따로 안 쓸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얘가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을 일일이 람다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저걸 저기다 따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저걸 그냥 나눠주면 훨씬 편합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어,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관계식 구해줬어요. 그러면 이 관계식은 우리가 어디서 찾은 거냐? 얘네 둘한테서 찾은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의 식이 뭐예요? 바로 예산제약식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예산제약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더하기 이거를 계산을 하면 x1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돼서 계산이 좀 복잡한데 x1은 일단 그러면 얘를 묶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될 거고요. x2 스타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 곱한 거니까요. 곱해주면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정리를 해서 쓰고 싶다면 얘는
이것도 루트 쓸게요. 써주면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 있는 얘 답이랑 지금 잘 나왔습니다. 값이 제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풀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X2의 소득2, 그러니까 미래 소비의 미래 소득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구해라 라는 거였는데 얘는 식을 금방 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변할 때 뭐가 변하는 거죠? 지금 소득이 변할 때, 미래의 소득이 변할 때 이에 따른 미래 소비의 변화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X2가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M2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어차피 1차함수니까 X2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X2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X2는 얘잖아요, 그냥. 얘가 X2니까 M2를 곱해주고 저거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 약분되고 얘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뭐만 남느냐면 요거만 남겠죠. 네, 요것도 지금 답을 확인해 보시면 네,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막 헷갈리거나 엄청 그런 복잡한 문제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만큼 저 델타만큼 일단 내가 세금을 내고 첫 번째 피리어드에 그다음에 내가 미래에 뭐 연금 비스무리하게 생각할까요? 세금이라거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투 피리어드만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피리어드에서 너가 번 거에 소득에다가 내가 좀 떼갈게 하고 그 대신 너가 죽기 전에 두 번째 피리어드에 여기다 이자까지 붙여서 1 플러스 R의 저 람다만큼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연금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저 연금의 수익률이 정확히 시장 이자율이랑 같기 때문에 쟤네 둘은 현재 가치로 따지나 미래 가치로 따지나 어, 따지면 얘는 세모고요. 그다음에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세모니까 요거는 여기를 빼준다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세모 더하기 세모니까 0이 되겠죠. 퓨처 밸류 미래 가치로 따져도 이렇게 되니까요.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써 있지만 저도 이렇게 풀었고 좀 더 정확히 써보자면 지금 새로운 상황에서의 효용국대화도 똑같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예산 제약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M1을 갖고 있다가 이걸 돌려받고 나중에 M2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만큼 더 받는다면 그거는 내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유롭게 R이라는 이자율로 저축을 하거나 또는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래로부터 빌려온다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현재 빌려서 나중에 갚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세금을 R 세모만큼 내고 미래에 그거의 미래 가치인 1 플러스 R만큼 다시 돌려받는다면 쌤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여기 나와 있지만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서와 정확히 같은 식이 되죠. 여기 이 식과 정확히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풀어봤자 똑같은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demands also remain the same. 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리고 second price period consumption depend on 세모, utility demand depend on 세모. 얘는 세모를 아니 C를 제대로 풀었으면 좀 황당한 문제죠. 왜냐하면 세모는 내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세모를 M1만큼 다 떼가요. 그러면 현재 소비는 0이죠. 현재 소득은. 근데 미래에 1 플러스 R에 M만큼 돌려줘요. 그러면 미래에서 내가 그러니까 현재 내가 뭐 X1 스타만큼 소비를 해야 된다면 그냥 그만큼 빌려와가지고 다 소비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미래에 저만큼의 소득을 번 다음에 요만큼의 소득을 번 다음에 그중에 1 플러스 R에 X1 스타만큼 내가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모가 뭐가 됐든지 간에 세모가 뭐 0원이든 아니면 소득 전체를 떼가든 그 사이에 어떤 값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소비자는 항상 같은 소비 그러니까 어, AS 풀었던 X1 스타, X2 스타만큼 소비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얘는 세모에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게 영향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영향을 안 받으면 소비자의 효용도 영향받을 여지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not depend on 세모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 government is transferring money across time at the same interest rate consumer faces. 그러니까 내가 정부한테 뜯기고 연금으로 다시 받는 거가 내가 저축을 해서 돈을 나중에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현재 빌려와서 나중에 갚아야 되거나 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이랑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제약 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어차피 내가 이자율이 같고 내가 정부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뭐 일종의 수익률이 이자율과 동일하다고 치면 그냥 단순히 내가 R이라는 이자율로 내가 현재 소비 X1 스타를 하는데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오든지 또는 뭐 저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와 지금 이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뭐 연금을 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은 R이라는 이자율로 자유롭게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일종의 뭐 서술형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정답이니까 이거는 딱히 제가 손댈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정부가 사람들의 선택 또는 그러니까 현재 소비 또는 미래 소비에 좀 유의미하게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이 government가 higher rate of return than the market.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세모를 뜯어가서 1 플러스 R 곱하기 세모만큼 다시 돌려줬는데 이게 뭔가 유의미하게 뭐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이 되려면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복지 정책이 되려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줘야 이 사람들이 진짜 복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줘봤자 1 플러스 R만큼 주기만 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아니면 만약에 정부가 이걸 그대로 두겠다면 개개인들이 이상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뭐 완벽하게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버려서
뭐 예를 들어 현재 정부에게 세금을 뜯긴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빠서 현재 소비를 팍 줄인다든지 아니면 정부에게 세금을 뜯긴 순간 너무 돈이 없어지니까 무서워서 현재 소비를 팍팍 줄이고 저축을 엄청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좀 요상하게 하면 그러니까 요상하게라는 말은 원래 효용 극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X1 스타랑 X2 스타보다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 정도 얘기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얘기인데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있는 expected utility funct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을 다루는 문제죠. 첫 번째 문제가 x1과 x2가 같을 때, 즉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얘는 x1과 x2가 같다는 얘기는 내가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과 두 번째 스테이트에 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정확히 같다는 얘기죠. 뭐 소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편하게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X1이 그냥 뭐 재화라고 치면 내 소득이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X1과 X2가 같다는 얘기는 정확히 그냥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소리죠. 나는 어떤 스테이트에 상관없이 X1 또는 X2 뭐 둘이 같으니까 그 숫자만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find the slope of indifference curve 얘네 둘이 같을 때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뭐죠, 근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MRS죠. 근데 얘를 뭐 제가 무차별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뭐 흔히들 이렇게 그리니까 X자리에 X1을 놓고 스테이트 1에서의 소득 또는 소비를 놓고 Y축 자리에 스테이트 2에서의 소비를 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MRS는 MUX over MUY 그러니까 MUY분의 MUX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MUX1, MUX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우리의 효용함수가 뭐였죠, 지금? expected utility는 이거였잖아요. 얘를 x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파이1에다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MRS 이런 상황에서의 MRS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x1과 x2가 같다는 소리는 얘네 둘이 약분돼서 없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파이2분의 파이1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explain your answer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말이라는 게 음, 저 밑에 뭐 optimal consumption에서 MRS랑 예산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선이 안 나와 있고 저 X1과 X2의 가격이 파이1, 파이2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저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X1과 X2의 가격이 각각 파이1, 파이2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효용 극대화 문제를 지금 마주하는 거죠. 이게 W는 그냥 일단 웰스라고 그냥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는 당연히 어,
지금 음,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예산선 기울기는 당연히 파이2는 파이1일 거고요. 뭐 마이너스가 붙겠지만 여기서의 MRS가 문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더 솔루션에 맞게 풀려면 이 X1과 X2라는 게 이제 그냥 X1이랑 X2가 같을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옵티멀 초이스가 X1이 X2와 같을 때 이 사람의 옵티멀 초이스가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MRS가 예산선의 기울기 파이2분의 파이1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파이2분의 파이1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옵티멀일 때 이 사람의 기울기 MRS는 예산선의 기울기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사실 불확실성 하에서 이 사람이 어떤 폰 노이만 모겐스턴 효용함수를 이런 애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MRS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함수가 저런 루트 x꼴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저 효용함수가 무슨 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기서 x1과 x2가 같으면 무조건 파이2분의 파이원이 되는 겁니다. 얘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산선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기울기가 예를 들어 파이2분의 파이1이라면 제가 파이2 그러니까 x1과 x2가 같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건데 얘는 확실한 포지션 위에 있다는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걸 x라고 넣을게요. 같은 거. 그러면 얘는 저 효용함수가 무슨 모양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효용함수가 뭐 아주 납작하게 이렇게 접하든 아니면 아주 급하게 이렇게 접하든 뭐 이렇게 접하든 아무 상관없이 x1과 x2가 같으면 무조건 여기에 접한다. 즉 MRS가 파이2분의 파이1에서 옵티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일반화된 효용함수에서 저 상황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어, 얘는 이제 저 expected utility function에서 표현이 되는 x1, x2가 즉 저 효용함수가 나타내는 preference가 convex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풀었는데 보기가 좀 복잡하니까 제가 쓰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용함수를 가지고 preference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효용함수를 잘 사용을 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좀 스포를 하자면 어, 이건 좀 수학적인 얘기인데 이건 제가 효용함수 다룰 때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preference가 convex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타내는 효용함수가 어, 컨케이브하다는 소리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분히 수학적인 얘기인데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진 않은데 어, preference가 convex하다는 얘기는
얘는 일종의 DMRS다. 그러니까 MRS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들 아는 무차별 곡선의 모양으로 점점 떨어진다라는 얘기랑 같고요. 그래야 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더 좋은 효용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는 유틸리티 펑션이 어 이거는 좀 뭐랄까 굉장히 러프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정확하진 않은 명제인데 그냥 대충 이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유틸리티 펑션이 컨케이브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써놨나요? 어, 이거는 아,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상황에서 컨벡스 프레퍼런스랑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에서 또 컨벡스 프레퍼런스는 좀 또 다르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겠고요. 그냥 저 효용함수를 잘 이용해서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 효용함수를 잘 이용을 해서 프레퍼런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단순한 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랑 C, D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UA, B가 UC, D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용할 건 뭐냐면 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컨벡스 프레퍼런스라는 얘기는 일단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철벽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네 둘 사이에 지금 얘랑 얘는 같은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서로 무차별은 되잖아요. 근데 얘네 둘을 적당히 잘 섞은 얘네 둘 사이에 일종의 내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영어로는 그걸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이런 소비 조합들이 섞기 전에 얘네들보다 더 나은 효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선호가 된다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풀어보면 제 효용함수가 루트 x란 얘기는 쟤는 오목함수잖아요. 오목함수란 얘기는 뭐죠? 오목함수란 얘기는 정의상 어, 루트 x에 람다 x 1 더하기 요게 이렇단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건 뭐 그림으로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x1이고 이게 x2라고 치면 좌변에 있는 애는 얘죠. 우변에 있는 애는 얘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요거를 저희는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네가 컨벡스 프레퍼런스를 보인다고 했으니까 뭐 어떤 두 점을 잡아서 얘네 둘이 무차별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얘네 둘 사이의 컨벡스 컨비네이션인 얘가 얘네 둘보다 선호된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반대로 얘네 둘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지우고 얘네를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네를 하나의 Z1, 얘네를 하나의 Z2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의 그러니까 X1 상황에서
스테이트 1의 상황에서 나는 이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고 스테이트 2인 상황에서 이만큼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랑 똑같은 꼴이죠, 지금. 그럼 얘는 뭐보다 크냐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를 한번 제가 더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였죠? 얘네 둘이 같죠? 둘이 같죠? 효용이. 그러면 람다랑 1 람다가 없어지면서 얘네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람다는 요 범위에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러면 뭘 도출했냐면 요 소비 묶음이 X1, X2랑 Y1, Y2보다 선호된다라는 걸 보였어. 사실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강부동어가 되는 거죠. 완전히 소비 strictly preferred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strictly convex라고 돼 있으니까 뭐 strictly랑 그냥 convex의 차이는 등호가 붙냐 안 붙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얘가 얘보다 선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했던 저 convex한 preference를 증명을 했다라는 소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뭐 이걸 보이라는데 그러니까 음, 이런 이런 함수가 이런 효용 함수가 지금 convex preference를 나타낼 때 이게 risk aversion을 나타낸다라는 걸 표현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어,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convex preference에서 risk averse 하다는 걸로 넘어가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risk averse 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펀너에만 유틸 펑션이 컨케이브하다는 소리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곧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곧 convex preference가 돼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솔루션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무차별 곡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어떤 파이 1과 파이 2에 대해서 이제 얘가 x2겠죠, 여기. 그래서 이 x1과 x2를 받았다고 쳤을 때 내가 그럼 내가 expected value가 V라고 칠게요, V.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X1과 X2 상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 이 절편이 각각 그러면 파이1분의 V, 파이2분의 V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나타내는 이 점들, 즉 이 점들이 지금 뭘 나타나는 거예요? 각각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2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소득의
기대값이 expected value가 이제 여기서는 효용이 아니라 지금 값만 따지는 거예요. 기대값이 지금 V라고 상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음, 이 x1과 x2의 가격이 지금 계속 파이1과 파이2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선 위에서 이 무철곡선은 항상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Slope of the indifference curve that intersects this line at the bundle V, V. 그러니까 이 점에서 지금 인터볼곡선이랑 접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효용함수는 이런 꼴에서 컨벡스 프레퍼런스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컨벡스 프레퍼런스라는 얘기는 이 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소리였죠. 볼록. 그러니까 이런 꼴로 그려줄 거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 더 낮게 있잖아요.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 V, B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무조건 V를 얻겠다는 그런 안전빵을 가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 안전빵이 다른 expected value,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떤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는 복권, 그러니까 파이 1의 확률로 x1을 얻을 수 있고 파이 2의 확률로 x2를 얻을 수 있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파이 1 x1 더하기 파이 2 x2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도박은 부분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파이 1의 확률로 V를 얻고 파이 2의 확률로 V를 얻는 매우 확실한 이건 도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V를 구매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내가 리스크를 걸고 어떤 기대값인 V를 받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도박들보다 얘가 더 선호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게 무철곡선 밑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여기 나와 있죠. Any random lottery with expected payoff equal to V is worse than the bundle V, V.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expected value는 다 같아요. 기대값은 다 같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얘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와 이거가 주어져 있을 때 나는 굳이 이거 선택 안 한다는 거죠. 나는 확실한 쪽으로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바로 리스크 어버스의 정의였죠. 왜냐하면 기대값이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런 갬블이 그러니까 이런 갬블이 또는 이런 도박이 얘에 참여하려면 예를 들어 V만큼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페어 갬블이죠. 그러니까 내가 V만큼의 기대값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가격으로서 V를 지불한다. 이건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V, V를 선택한다는 거 뭐예요? 이런 갬블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V, V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뭐 V를 가지고 있다고 치고 일단은 그 V를 가지고 이 도박에 참여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있는 건데 참여하지 않으면 이 포지션에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요 점 빼고 나머지에 참여 여기에서 옵티멀이 생기면 이건 다 도박에 참여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의 옵티멀은 뭐죠? 얘는 참여 안 하는 게 옵티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페어 갬블을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곧 리스크 어버스의 정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하려던 얘기로 돌아와서 리스크 어버스랑 저 유틸리티 펑션이 컨케이브하다. 이거는 뭐 되게 당연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어, 밑에 그러니까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얘네 두 개는 명확하죠.
얘네 두 개는 우리가 계속 공부 렉처 노트에도 있었고 뭐 설명도 드렸어요. 그다음에 얘도 명확하죠. 왜냐하면 convex preference라는 얘기는 미셸 버그슨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DMRS라는 건 뭐냐면 X1이 증가함에 따라 MRS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X축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convex preference라는 얘기는 미셸 버그슨이 이렇게 생겼던 소리인데 이거는 곧 DMRS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DMRS가 하면 성립되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고 convex preference가 성립돼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니까요. 뭐 엄밀하게 증명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명확할 겁니다. 얘네 두 개는. 그럼 문제는 뭐냐? 얘네 둘 사이 연결고리가 되는 얘죠. 사실 우리가 DMRS는 제가 여기 했었나요? 여기 썼네요. DMRS는 일종의 여기서 Well-Behaved Preference로 일종의 공리처럼 엑시옴처럼 저리 이 확실성 하에서 선택에서 다뤘는데 여기서는 DMRS라는 게 더 이상 공리가 아니에요. 이 유틸리티 펑션이 컨케이브 할 때, 즉, 이 어떤 사람이 리스크 어버스 할 때만 DMRS가 성립을 하고요. 리스크 뉴트럴 하거나 리스크 러빙 하면 미셸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건 따로 얘기 안 하겠지만 리스크 뉴트럴한 경우에는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 리스크 러빙한 경우에는 아예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반대로. 그래서 얘는 이런 성질은 리스크 어버스 할 때만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얘를 잠시 따로 얘기를 하자면 얘는 치고 어, 지금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x가 늘어날 때 유틸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컨케이브 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의 MRS는 뭐였죠? 그다음에 MRS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지금 MRS가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일종의 증가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LNMRS가 X1이 움직임에 따라서 감소한다면 MRS도 당연히 감소해야죠. 왜냐하면 얘네 둘에는 증가변의 관계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DLNMRS를 구해보겠습니다. 얘를 전미분을 해버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걸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양변을 D1, DX1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따라서 잘못 썼네요. 4를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 이거에 따라서 얘는 0보다 작을 거고 얘 0보다 작고 그다음에 dx2, dx1은 지금 어, 당연히 작아져야죠. MRS 상에서. 왜냐하면 MRS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얘는 무조건 우하향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든 이런 식으로 되든 이런 식으로 되든 우하향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당연한 얘기죠. 무차별곡선 상에서 같은 효용을 주려면
x1이 들었을 때 x2 늘어나는데도 표형이 그대로인 경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음수입니다. 그럼 얘를 음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수가 3개니까 얘도 마이너스죠.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DMR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냥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유틸리티 펑션 자체가 컨케이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리스크 어버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끌어가서 컨벡스 프레퍼런스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인데 제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3번을 해보겠습니다. 3번은 이거 프로세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볼게요. 계산이 좀 있어서 생긴 게 일단 이거 A번은 제가 프로블럼스 풀 때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거라서 그다음에 얘가 좀 문제인데 일단은 풀어볼게요. 지금 상상수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일단 얘에 대한 제가 이걸 얘도 다시 적겠습니다. 그냥 이건데 이제 편미분을 해보면 음, 여기에다가 안에 거 성미분을 해야 되니까 요거고요.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FK는 뭐냐면 얘도 똑같이 아이고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1-a분의 이거 로 지워지니까 얘랑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FL over FK는 얘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얘 사라지고 어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 ln L분의 K니까 제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게요. TLN 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얘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L분의 K, K분의 L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헷갈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 여기에다가
얘는 아이고, k분의 1에 k분의 l에 k분의 l에다가 지금 곱하기 얘가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을 붙여줘야겠죠. 그다음에 얘를 그러면 이제 ln의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정리를 하면 얘 약분되고 얘가 여기 하나만 남으니까 얘는 L분의 K 이렇게 되나요? 네. 어, 계산이 약간 이상해지는데 제가 이거 잠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음, 잠깐 꼬여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고 왔는데 보시면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ln 이거분의 1이니까 당연하죠. 그다음에 얘도 그냥 일단 뒀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이제 A 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문제인데 어, 얘는 일종의 지금 그러니까 K분의 얘를 지금 얘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K분의 L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곱하기 어, 이렇게 두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걸 밑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요거니까요. 네, 요거니까 일단 k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L분의 k 곱하기 k분의 l의 제곱 로 마이너스 1 하면은 얘랑 얘 하나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하나 남는데 얘랑 얘랑 사라지면서 1 마이너스 로분의 1이 됩니다. 네. 요게 답이죠. 요게 시그마예요. 그래서 요게 시그마.
그래서 계산이 약간 복잡했는데 여기 있는 얘를 잘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방금 저처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요걸 구했고요. 계산이 좀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제가 이상했던 게 이 커스트 펑션이라고 돼 있는데 L이랑 K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CES 생산함수에 코스트 펑션을 찾아보니까 이 자리에 W고 이 자리에 R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어, 일반적인 생산함수 푸는 방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 뭐였죠? 일단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서 나의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비용 함수였죠, 그게.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면 되고 얘는 주어져 있으니까 LK를 최소화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제약이 있냐면 생산량에 대한 제약이 있죠,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그냥 그럼 이대로 쓰겠습니다. 얘가 이제 1이라고 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CRS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Y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한 라그랑지안 펑션을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말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뒤로는 뭔가 제가 어떤 뭐랄까 영작적인 뭐 직관이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계산을 해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이게 계산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를 라그랑지안을 구성을 해서 미분을 하면 이거 W고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이거 건미분해서 로분의 1 이 전체의 로분의 1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두고 이거 L에 대해서 비분해서 로 곱하기 L에 L 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라지니까 얘도 사라지네요.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L이랑 K를 주어진 외생 변수 R이랑 W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서 다시 이 생산량에 대한 제약식에다 집어넣으면 아마 최적의 L과 K가 나올 거고요. 그걸 다시 L스타랑 K스타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비용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얘는 이제 일반 균형에 대한 문제죠. 지금 일반 균형인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일반 균형이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의 기대 효용을 가지고 이제 일반 균형을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1과 x2가 있는데 이걸 각각의 재화로 두고 얘네들을 일반 균형에서 두 소비자가 얼마나 소비할까라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폰 노이만 유틸리티 펑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expected utility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얘는 2분의 1 루트 x1 더하기 2분의 1 루트 x2죠. 자, 그러면 endowment of A is 2 in state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2인 경제의 왈라시안 이퀄리브리엄을 찾아라. 즉, 일반 균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어, 그러면 제가 따로 해서, 그러면 지금 A의 입장에서, 여기는 풀이가 좀 간소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A의 입장에서는 얘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얘는, 어, 얘는 지금 인다우멘트로 X1을 지금 두 개, X2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EP1 더하기 P2가 지금 나의 버저스 컨스트레인트가 될 거고요. 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될 거라서 이제 루트 x분의 루트 x2가 뭐가 되냐면 p2분의 p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예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제대로 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이제 x1과 x2에 대한 각각의 그 옵티멀 컨섬션을 찾으려면 이걸 이제 마지막 제약식인 저 예산 제약식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x1이라는 건 x2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p1분의 p2 제곱 x2 더하기 x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제가 P1분의 P2라고 썼지만 사실 요거 자체가 하나의 렐러티브 프라이스 P죠. 저 왈라스 균형에서는 그러니까 왈라스 법칙에 의해서 항상 우리는 일반 균형에서 상대 가격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다 P1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P로 두면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X2, A의 X2의 옵티멀 디맨드는 이렇게 될 거고 X, X1은 어떻게 되냐면 뭔가 약간 이상해졌네 지금.
아, 아니네요. 제대로 했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네, 여기서 지금 어, 계산이 이걸 따라가려니까 잘 안 되네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지금 X2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잘 나왔는데 X1이 조금 이상하네요, 뭔가. 제가 잠시 찾고 오겠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니까 솔루션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맞다 쳐도 저는 이거랑 지금 반대로 나왔잖아요. 네, 이거 솔루션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X2가 요건데 여기다가 이걸 곱해서 P제곱분의 1을 곱해서 지금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인데 이게 P분의 1 더하기 P제곱분의 2가 2P 더하기 1이 된다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제 풀이를 쭉 가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 일단 2까지 구했죠. 다시 돌아와서 2까지 구했고요. 여기다가 지금 요거 곱해줘야 되니까 P제곱을 여기 옆에다 곱해주면 이거 어, P제곱을 곱해주면 지금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제 P제곱을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1 플러스 P분의 1에 2 플러스 P가 될 거고 얘는 요거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X1A 스타고요. 이게 A. 근데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이용을 하려면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 라그랑지안을 구성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얘가 둘이 지금 정확히 같은 효용함수 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뭐야 인다우먼트도 1대2, 2대1로 지금 2대1과 1대2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 이거랑 정확히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X1A 스타가 1 플러스 P 이거였고 이거였잖아요. 얘는
얘는 이게 이렇게 나올 거고 x2 b 스타는 이것도 그냥 맞춰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이용을 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결국 얘네 얘도 바꿀게요. 그냥 굳이 저렇게 풀어서 쓸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 더해서 3 나와야 되고 얘네 둘이 더해서 3 나와야 되는데 둘이 정확히 같은 식이니까 식 하나만 풀면 되죠 이제. 요게 3이다. 요건데 네. 얘는 어 네. 제가 계속 헷갈리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P를 풀면은 P 더하기 2니까 얘 P1 나오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니까 어 P-1 P 제곱 이렇게 해서 지금 P가 1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워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루트 2는 음, 루트 2도 좀 이상하죠 지금. 상대 가격이 루트 2가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니까 지금 제가 뭔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솔루션이랑 제가 여기 푸는 거랑 지금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솔루션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거든요. 솔루션이 이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지금 일단 제가 이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 P1, P2를 그냥 두고 마지막에 얘를 P로 뒀잖아요.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P를 두고 이 인다운트도 이런 식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었고 A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해보면 얘는 지금 WA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2P 더하기 1이니까 이걸 X1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에다가 P 곱하면 이랑 같아져야 된다 이건데 그럼 P가 지금 이랑 같아져야 되고요. P 제곱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뭔가 계속 달라지네요. 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돼야 되네요. 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1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x2가 p제곱 x1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제 풀이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마도. 여기서 뭔가 오류가 있는 건데 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4p1x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p1 루트 x1이랑 p2 루트 이거랑 같으니까 요게 이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거꾸로 나오네요. 계속 계속 뭔가 틀리네요, 제가. 음, 저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잘 안 맞네요, 여기서. 음, 똑같은 것 같은데 또 틀리게 나오네요. 아, 네. 여기서는 얘랑 이 솔루션이랑 저랑 왜 차이가 나냐면 얘는 지금 그러니까 P2분의 P1을 P2를 지금 1로 정교화를 시킨 거고요. 그래서 얘가 P고 여기선 저는 P1을 P로 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P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제 거는 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을 하든 답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게 상대 가격이니까 여기 문제에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이거 한다고 너무 시간을 써가지고 다른 거 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시간이 없긴 한데 일단은 그러면 제가 B에 대해서도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남겨놓을까요? 일단 이거 남겨두고 B에 대해서 빠르게 찾아볼게요. B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스테이트 1에서 1개, 스테이트 2에서 2개니까 인다우먼트 이렇게 바뀔 거고요. 라그랑지안을 쓰면 요건데 이거 그냥 제가 뭐 미분 기호 안 쓰고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 경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똑같은 조건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효용함수가 똑같으니까. 예선제약식은 여기까지는 지금 조건에는 영향을 안 주고 최종적인 선택에만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1 스타는 p제곱의 x2가 된다. 뭐 아까 위에서랑 똑같은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양변 그냥 p1으로 나눌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x2 스타는 이 p가 나옵니다. 그리고 x1 스타는 이렇게 나오고 아까 쟤랑 아까 얘랑 또 비스무리하게 나오겠죠? 더하기 2파이 세제곱. 그러면 이제 구했어요. 얘네랑 얘네 가지고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x1a의 스타랑 x1b의 스타를 더하면 이건 세제곱식이긴 한데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네, 쟤네를 다 더해주면 3p 세제곱 더하기 4p 제곱 요게 3이죠. 그러면 3p 세제곱 더하기 3p 제곱은 3p 제곱 더하기 3p 해서 3의 p-p 따라서 p는 1 여기 나오죠. 근데 p1 일단 확인부터 해볼게요. 여기다가 더하고 여기다 더하면 얘는 p제곱 p분의 3 더하기 3p 요게 3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p가 1이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p가 1일 때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성립하고 여기서의 답처럼 p가 1일 때 요게 요런 일반 균형에서의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xi들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가 p는 1 대입하면 금방 나오겠죠. 그러니까 x1 스타는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3 x2 스타는 얘도 2분의 3 그러면 얘는 a랑 b랑 상관없이 둘 다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 가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왈라스 균형이었고요. 제가 지금 아이고야 헷갈려가지고 여기 솔루션이랑 달라서 노테이션이 좀 달라서 헷갈려서 막 그랬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러시면 안 되고
상대 가격은 뭐를 일러놓고 뭘 다른 걸 그냥 변수로 놓으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 얘 말처럼 반대로 푸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아까 루트 2가 뭐 이상하게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무모하게 그냥 얘랑 B랑 같을 것이다 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제약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떨 때 뭐 어떤 조건일 때 이게 반대로 된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귀찮으셔도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하고 나서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 예를 들어서 아까에서는 여기서 잘 나왔는데 뭐 사실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하나만 만족이 되면 나머지 만약에 두 개의 마켓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뭐 딱히 체크할 것도 없지만 뭐 그냥 기분 삼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었고 여기서도 한번 체크해보고 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B의 인다우먼트는 같은데 A의 인다우먼트를 늘린다고 칠게요. 그때 B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유란 얘기인데 어, 얘는 그냥 사실 한번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긴 세모라고 막 돼 있지만 그냥 늘어났다 치고 한 번 더 계산을 해보시면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x1a가 2, x2a가 1, x1b가 1, x2b가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x1a는 2인데 뭐 예를 들어서 x2a가 3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b의 그게 더 효용이 더 낮아진다라는 걸 보이란 소리인데 일단 얘는 지금 똑같은 인다우먼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효용함수에 똑같은 예산 제약식이면 똑같은 그 옵티멀 디맨드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x1 b의 스타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될 거고 x2의 b 스타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에 대해서만 제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p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안을 세웠다 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얘도 마이너스 여기 람다 있다 치고 마이너스 람다 있다 치고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가 0이고요. 마이너스 람다 p가 0이죠. 따라서 얘는 이거 나눈 거니까요. 이거 나눈 거니까 p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역수 취해버리면 얘가 p고 아까까지랑 똑같죠. 왜냐하면 형함수가 같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새로운 예산제약식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p제곱 더하기 px2는 이거니까 x2의 a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서 한번 이 마켓만 가지고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얘는 3이죠. 그러니까 3p제곱 더하기 3p
요건데, 그러면 지금 P가 좀 더럽게 생겼는데, 여기서도 좀 요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요상하게 나왔죠. 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서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랑은 제가 다르게 지금 세팅을 해놔가지고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겠죠? 마이너스면 지금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40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얘는 3분의 루트 10 더하기 1. 이게 프라이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프라이스는 이게 상대 가격입니다. 얘는 P1분의 P2고요. 그러면 지금 어, 이 사람의 요거 옵티말 한 거는 굉장히 더럽겠네요, 숫자가. 숫자가 굉장히 더럽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지금 3. 얼마 얼마잖아요. 대충 3이라고 칠까요? 3이라고 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3이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기대 효용은 요건데 지금 x1b가 이거니까 3이라고 치면 12 더하기 54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7이죠. 네, 그러면 얘는 24분의 얘는 63이고요. 70이니까 얘는 3이 좀 안 됩니다. 뭐한 2.8, 2.9 뭐 이렇게 치죠, 대충. 대충 이렇게 치고 아까 1일 때는 효용이 얼마였죠? 1일 때는 아까 2분의 3, 2분의 3이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얘는 지금 4분의 6이니까 크게 나오면 안 되는데. 루트를 안 씌웠구나, 제가. 얘는 요건데, 네, 얘가 지금 1.225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루트를 안 씌웠네요, 또. 네, 그러면 얘는 계산을 못 하겠지만, 12분의 이게 63 더하기 12분의 7이면, 얘는 2분의 1에, 얘가 지금 한 5 정도 되니까요. 루트 5. 얼마 얼마 더하기 루트 0. 얼마 얼마죠? 얘를 그러면 12 얘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양변에 2 곱해주면 2.255 얘가 루트 5. 얼마 얼마 더하기 루트 0. 얼마 얼마인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뭐 여기에 크게 나와야겠죠. 이거는 제가 지금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지금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나와야 되는데 얘가 5.25라고 하네요. 얘가 대충
제가 이걸 계산을 잘못했네요. 1.25에 2배 하니까 2.45고요, 얘는. 그다음에 5.25에 루트를 씌우니까 지금 한 2.29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7 나누기 12 하면 0.58 되는데 0.58을 루트를 씌우니까 이게 한 얘가 하여튼 작게 나와서 지금 숫자가 엄청 이상한데 얘가 작게 나와서 숫자가 굉장히 더럽지만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인다우먼트가 B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숫자는 제가 임의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숫자가 나름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1이라고 지금 이걸 1이라고 둬가지고 된 거고 여기는 제가 임의대로 숫자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제가 여기서도 P를 제대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선 제가 손으로 계산하기 힘든 영역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아마 이쪽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여기까지는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여기부터 P를 정확하게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루트를 씌우고 계산을 하면 아마 이게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까 2.45였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해봐서 얘가 한 2.25였고 얘가 1.7 얼마인가 나와가지고 1.7이 아니라 0.7 얼마가 나와서 얘보다 살짝 컸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3점 얼마로 넣고 뭐 계산하고 이게 오차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단 이런 오차들을 없애버리면 아마 얘가 더 크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게 크다는 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왜 크냐는 거예요. 왜 크냐면 지금 여기서는 교환 경제잖아요. 이 A랑 B 둘 사이의 교환으로 일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게 왈라스 균형이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어, 이게 왜 B한테 안 좋은 거냐? A한테 인다우먼트가 더 많아지면 즉 상대방이 나보다 부자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협상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둘이 동등하게 1대2, 2대1로 가지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A가 제가 든 예에서처럼 A가 만약에 1에서 2, 3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나는 스테이트 1에서도 그렇고 스테이트 2에서도 그렇고 B보다 무조건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라기보다는 요 재화가 많은 거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의 효용을 좀 깎아내더라도 나한테 좋은 쪽으로 협상을, 그러니까 교환을 이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B 입장에서는 이런 첫 번째 상황에서보다 지금 A가 좀 더 협상력이 강해진 이 상황에서 내 효용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랑 나랑 교환을 하기로 협상을 하게 되면 나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식으로 이게 더 작다 여기서 끝났지만 여기서는 어 뭐 쉽게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랑 뭐 재화 두 개인 정도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랑 교환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협상력이 당연히 부자가 강하겠죠. 부자라는 거는 뭐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 인다우먼트가 많다는 거예요. 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X1과 X2라는 이 재화가 이미 나한테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나에 비해서 덜 가지고 있는 애랑 협상을 하게 되면 내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일반균형 이쪽에서 계산이 좀
이상해져서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일반 균형 문제들을. 아, 이런 테크닉이 아니 요게 아니라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상대 가격은 뭘로 놓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 그다음에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 이용을 해서 나머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주에는 음, 제가 프로블럼 셋 일반 균형만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이거 한번 다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 시험에는 일반 균형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풀어드리고 그러면 다음 주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